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자동차 노조가 어제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협력업체들은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민 기자입니다. 사측과 임금 및 단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어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무분교 이후 9년 연속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정년 연장, 자동화에 따른 인력 감축을 막기 위한 사내 부품 공장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교섭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할 생각이고요. 또 교섭 속에서 회사가 제시안들이 있다 그러면 검토하고 이제 그것과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행동도 틀려질 거라는 생각들 합니다. 노조와 9차례나 줄다리기 교섭을 벌여온 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출 부진이 심해져 올해 판매량이 7%나 줄었고 이 때문에 영업이익도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광주와 화성 등에 있는 협력업체 만여 곳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현대차 노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1년 만에 임금을 동결하고 2년 연속 무분기로 임단협을 타결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노조만이 아니라 우리 협력업체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노조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아차 노조는 바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고 추가 협상을 통해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와 전남 시도 통합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상호 존중과 배려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도청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시도 통합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와 두 변의 실패를 경험 삼아 얻어낸 결실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시도 통합에 있어서 윈윈 전략을 통해 양지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도록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들을 만나 현안 건의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호남 동행 의원들은 어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청을 방문해 광주의 구청장과 전남의 시장 군수를 만나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호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진심은 앞으로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개정을 요청했고 문인 북구청장은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노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타이어뱅크 광주 한 가맹점의 휠 고의 훼손 사건이 알려진 뒤 2주가 지났습니다. 타이어뱅크는 대기실에서 작업 과정을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안팎에서 터져나온 가맹점 운영 방식의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어뱅크 광주 한 지점의 휠 훼손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달 21일. 전국 각지에서 유사 피해 주장이 터져나왔고 전현직 직원과 점주들조차 타이어와 휠 훼손, 강매 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면서 타이어뱅크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매장들도 많아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거를 저도 봐왔고. 이런 사건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냥 뉴스나 이렇게 공론화가 안 됐을 뿐이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타이어뱅크 측이 재발 방지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고객이 작업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대기실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원하는 경우 고객들에게 CCTV 영상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영업을 한 점주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본사가 여전히 책임을 점주들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무늬만 가맹점인 직영체제,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가혹한 실적 압박 등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출, 실적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변하지 않은 이상 점장은 자리 지키려고 어떤 방법을 써서 또 이게 또 변종 방법을 쓸 거예요. 전국적으로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쏟아지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경영주의 공개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가지고는 안 되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타이어뱅크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제 본인들의 그런 것을 회복을 위해서라도 여기 사과가 당연히 필요하죠. 타이어뱅크 측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부정 영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사의 책임 회피, 운영 방식 개선 부재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떨어진 신뢰를 되찾기는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2023년에 열릴 예정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조직위원회가 내년 1월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어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재단법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열고 내년 1월 조직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행정 절차와 조직위원 인선 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열리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로나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만 세워져 있고 실행되지 않은 사유지들이 많습니다. 토지 보상도 개발도 하지 못하면서 재산권이 장기간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땅 주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항 근처 4차로 도로입니다. 여기에 폭 50m, 10차로 규모의 도로를 내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건 1991년. 이에 따라 주변 사유지는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예정대로 도로가 놓였다면 토지 보상이라도 이뤄졌겠지만 30년 가까이 지나서도 공사는 감감무소식. 땅 주인들은 재산권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자영업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담보 제공을 하고 대출이 이제 가장 어떤 어려움인데 일체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가설건축물이 돼서.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 상당수는 지난 7월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장기간 계획만 세워두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가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을 푸는 이른바 일몰제를 시행한 겁니다. 하지만 광양시가 일몰제 시행 직전 30년 전 계획대로 도로를 만들겠다며 실시계획 인가를 내면서 땅은 여전히 도시계획에 묶인 상태입니다. 일몰제만 기다리던 땅 주인들은 광양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행할 능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의무로 보관 행위는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도로 확장이 필요한 만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하겠다며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필요성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보다는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못했던 거고. 이처럼 전남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일몰제 대상인데도 계획이 유지되는 곳은 절반 가까이에 이릅니다. 전국에서도 비슷한 처지의 땅 주인들이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그 도시계획 시설은 그렇게 예산도 없이 수십 년간 방치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토지주가 재산권을 굉장히 침해받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도시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는 사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와 변화하는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의 틀을 다시 짜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부가 어떤 행위를 할 때나 규제를 할 때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요. 장기 미집행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몰제가 시행된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갈등.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1,000억 원대의 펀드가 조성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테크노파크와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 펀드 운용사와 함께 인공지능 투자펀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펀드 총액은 1,048억 원으로 이 가운데 200억 원 이상이 광주 기업 또는 1년 이내에 광주로 본사나 연구소, 공장을 이전하는 AI 기업에 투자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전남 지역의 7개 관광지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전남의 관광지는 모포 고화도의 해상 테마파크와 나주 은행나무 수목원, 곡성 대황강 자연휴식공원과 구례 지리산 호수공원 등입니다. 또 화순 만연산 오감 연결길과 해남 화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영광, 물무산, 행복숲 등 모두 7곳이 선정됐으며 각 여행지들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와 KBS 등이 무등산권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와 KBS 광주방송총국, 사단법인 무등산 무돌길 협의회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18 41주년을 맞아 내년 5월에 개최할 전국 무등산 무돌길 한 바퀴 걷기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지역 청년 창업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우수 생산품 판매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오는 8일까지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23개 팀 판매자들이 참여해 친환경 생활용품과 공예품, 식품 가공품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전시회의 운영 기간이 연장됩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지난달 31일까지 예정돼 있던 박금만 작가의 여순 항쟁 되찾은 역사 전시에 대해 관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시 기간을 오는 13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군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아열대 농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유치한 장성군은 과학원과 함께 원예농업 분야의 현장 연구와 기술 실용화, 관련 인력 양성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영암 지역 한우가 전국 한우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주말 세종시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열린 제23회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매력한우 태호 축산 김용복 대표가 대통령상을 받는 등 영암 지역 농가 3곳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참상을 목격했던 광주 지역 고등학생의 1981년 장문집이 공개됐습니다. 5.18 기록관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1981년 석산고 1학년생 180여 명이 작성한 5.18 장문의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장문집에는 5.18 항쟁은 정권 찬탈에 나선 신군부에 맞섰던 의거라며 5.18의 의의와 정당성을 역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어느덧 가을이 물든 5.18 기념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가을이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꺼운 외투에 머플러를 하고 있는데도 추위가 느껴질 정도인데요.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도 조금 더 낮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들도 많은데요.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5도, 곡성과 보성은 영하권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되겠고요. 오후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모레는 아침 기온이 다시 1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기온은 낮지만 오늘 하늘은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단계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장흥 0.7도, 담양 1.2도, 순천 1.4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목포 12도, 여수 14도, 화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오늘은 평소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18 기념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